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일교차가 좀 있는 듯 합니다. 뭐 좀 지나면은 또 이 또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은 또 계절이 또 바뀌기 전에 일교차가 클 때는 또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이 기간 건강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미국의 이 연준 인사들이 공격적인 빅스텝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 연준 위원은 올해 3%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등 굉장히 매파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간밤에는 또 파월 의장까지 나와서 이 다음번 5월 달에는 픽스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강경하게 말을 하면서 다시금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미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시가 개파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상승의 힘을 좀 보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월의 빅스텝 발언 및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우 강한 증시의 모습이다. 이러한 증시의 성격상 이 모든 것을 선반영한 증시는 현재 하락보단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는 1분기 호시적주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사실 기판이라든지 IT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남겨드렸는데요. 오늘도 사실 그쪽 섹터를 좀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치다 보니까 추격 매수가 좀 하기 그래서 저는 잡지는 못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아주 견조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막 급등은 하진 않지만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 양호한 흐름 속에서 뭐 그렇게 큰 폭의 수급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로 복귀한 부분이 그래도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빅스텝 필요성을 지속 강조를 하였는데, 간밤 파월 또한 빅스텝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긴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매파적으로 변화됨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시장이 내성이 생긴 건지, 혹은 미리 선반영 중인 건지, 아니면은 5월달이 FOMC이다 보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인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곡물 가격의 급등이나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등이 있었으나, 이런 게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지수가 어찌됐던 좀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더 강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매수의 이 기운이 좀 더 강한 시장으로 보여지고, 지수적으로 지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섹터와 종목, 테마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매일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라도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일정 구간 위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계의 대량 매도가 떨어진다든지, 과거처럼 풋에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지금은 풋은 매도기 때문에 상방 베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좀 보고 있는 지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단기물 국채금리의 이 금리 차를 조금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와 이미 3년물 국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 뭐 이 상태, 이 추세로 간다면은 향후 2, 3일 안에 혹은 다음 주 중에 저는 역전이 바로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2년물 국채죠. 2년물 국채와는 약간의 갭이 발생되고 있는데, 2년물을 넘어가 버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장단기 스프레이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시장은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장기 금리의 상승은 경기 침체, 단기 금리의 상승은 실질 금리의 반등을 의미합니다. 미국도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채권 금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체크를 하고 시황을 같이 보는 게 좀 더 전체적인 이 판을 놓고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이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쟁 관련해선 악재가 아니고요. 변화되는 시황 속 테마만 타면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 외 실적주라든지 혹은 수급주는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만 고민하면 되는 시장이다. 난이도가 조금 장중에 자꾸 강한 애들, 좋은 종목군들은 뭐 쉴 틈 없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높지, 그거를 제외하면 그래도 지금은 해볼 만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 곡물이 간밤에 선물 가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체크가 안 됐었는데 일단 현대사료가 점상을 한번 더 가다 보니까 뭐 한일사료도 23%대 출발을 하고 누보도 나중에 이제 뭐 자극적인 기사를 붙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그 외 미래생명자원, 뭐 아시아종묘 등등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추격 매수하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유럽 제철소가 문을 닫을 판이다.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철강공회사 감상등 유럽 철강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어제 밤에 나왔던 기사죠.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아침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봤었는데 종가에 대거 철강 섹터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해서 한 두 종목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가서 한 종목은 시간에 전략 매도를 하고 한 종목은 반만 파는 상태에서 일단 좀 넘어가 보는데요. 일단 하이스틸 시외 상에 들어갔고 부국철강 상이고 철강 뭐 문배철강도 아마 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로봇 AI 메타버스는 오늘 장중에 이 로봇 관련된 컨퍼런스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생중계가 좀 됐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종목군들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테마가 아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장에 이 안철수의 전국민 이 항체 양성률 조사 방역정책 반영이라는 이슈 속에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따라잡고 그렇게 하기가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략을 못했고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범해한 건영이라든지 종목군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내일 정부 기재부에서는 아마 종부세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것이고 인수회에서는 24일 발표이 예정이 이기 때문에 내일도 잘 지켜는 봐야 될 섹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수 보면서 오늘 섹터 종목별로 체크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의 구간을 좀 지켜보면요. 일단 오늘 5일선까지 터치를 하고 좀 강하게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기 박스권은 9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뭐 지속적으로 여기서 물량 조절을 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급격했기 때문에 약간의 쉼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파동에서는 지금 제일 센 게 기판 섹터가 이 지수보다 훨씬 강하죠. 신고가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코스피도 21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래도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위주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제가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보시라고 대한금속이라든지 종목군들 상한가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데요. 어제 들어와 놓고 오늘 장 초반에 300만 주 나간다면 이거는 10충8부 하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라이브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패턴이 요즘 시간외에서 아주 자주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외 너무 급등한 종목군들 추격 매수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한신기계도 거의 비슷했죠. 시가에 거의 6점 몇 프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또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외 많이 올라간 종목은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시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겠죠. 오늘 특이 섹터 한 두 가지만 좀 볼게요. 먼저 오늘 엔터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JYP가 종가상 신고가 영역에 좀 들어가면서 좀 올라왔고, YG 엔터 다가오는 4월 5일날 4월 5일날 빅뱅의 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빅뱅이 YG 엔터를 먹여 살리던 아티스트였는데 군대에 다녀오면서 여러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수급적으로라든지 모멘텀적으로라든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눌렸을 때 오늘의 돌파자리 정도는 눌림 매매로 진행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항공 섹터,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좀 돌파가 나왔는데요. 일단 아주 오래된 이 박스권, 그리고 지난번에 대량 매수세가 있었던, 아주 많은 물량이 있었던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이 좀 무거운 종목은 여기서 추후에 눌림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슨도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죠. 다 좋은데 얘는 방산하고 좀 엮여 있어서 우선순위를 한국항공우주로 지금부터는 좀 둬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곡물 섹터가 제일 강했는데요. 저는 이쪽이 좀 해지이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제대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현대사료 상한가, 한일사료 2연속 상한가, 굉장히 갭이 높았죠. 신고가 영역에서 나오는 갭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갭이 떠서 아예 공략할 생각도 못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시가부터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좀 나왔는데, 미래생명자원은 아주 짧게 그냥 매매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 조금 위에서 사서 한 3%, 4% 정도 짧게 그냥 짧은 구간에서만 매도를 좀 했었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누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에 의한 상승인데, 이때 뭐 기사가 하나 좀 나왔었습니다. 비료 효율 100배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와서 상따 개념으로 좀 물량을 모아서 좀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상이 한번 풀려가지고 상한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이거는 마무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사료주는 뭐 지금 엄청 폭등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좀 무섭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서워서 뚜렷하게 매매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단기 대응만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유럽 제철소 이슈로 인해서 시간 외에 대거 주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하이스틸하고 문배철강을 저는 중배를 조금씩 해서 좀 넘어왔고요. 문배는 전량 매도를 다 끝낸 상태고, 그 다음에 하이스틸은 얘가 훨씬 좋았죠. 얘가 훨씬 흐름도, 주가의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종가 시황 뭐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추격 매수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는데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윗꼬리 고가를 전부 다 돌파하는 상태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종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았을 종목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그냥 다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동시효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SDS 이렇게 블록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좀 많이 종목군들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적어도 64,000원을 이탈하는 오전에 하락이 있을 때만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형주 낙주 매매는 안 하는 걸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걸로 본 상태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도 건설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범양건영 부동산 관련해서 일정이 좀 있었죠.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상방에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하락이 좀 깊었더라면 저는 훨씬 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락이 좀 깊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하락이 좀 안 나와서 물량은 좀 많이 못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올라가긴 했었으나 그 안철수 발언에 의해서 다른 테마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는 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이거를 오늘 종가 베팅 1순위 종목으로 브리핑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런 구간들 좀 더 깨는 자리가 좋았겠죠. 보면은 이 아래 구간 지지와 저항 영역인데, 사실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좀 올라간 거라 오후장에 이런 돌파자리는 괜찮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한 상태이고, 일성건설 또한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둘 다 약간 좀 막혀있는 모습이라 내일은 일단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잠시 보면요, 최근에 기존의 로봇 대장은 로보로보였는데 아주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최근에 러셀 그리고 DY, 슈림 로봇 등이 바톤 터치를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슈림 로봇도 언급을 좀 오늘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거는 종가에 다 팔았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 DY 그리고 러셀, 그 밖에 SPG, 이런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누가 먼저 대장을 가느냐 이 차인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이면 23일이죠. 24일날 LG전자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로봇 관련된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로보티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매가 좀 많았었는데, 알랩이라는 종목, 특징 종목을 하나 좀 보면은, 일단 알랩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이 벌써 2주 만에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매매 안 하다가 종목이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를 여러 차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사서 반 팔고, 사서 반 팔고, 사서 다 팔고, 사서 손절하고, 사서 다 팔고, 좀 매매를 좀 여러 번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 이 성향이 어떤 건지, 인수 합병을 위한 매수세가 연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과거 공매도 했던 물량에 쇼커버링이 터진 건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지만은 외국계 창고에서 일단은 11%산 특정 외국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5% 이상 사버렸고 근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냥 전체 시가총액 기준에서 17%가 손바뀜이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지더라도 언제든지 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구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을 돌파한 자리, 그리고 여기 의미 있는 갭 구간을 뚫어낸 자리, 혹은 여기까지 단기로 급락을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뭐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위원장이라고 할게요.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는데 백지 신탁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이런 부분을 공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에 굉장히 빠른 급등 중에 있기 때문에 막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은 눌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돈이 그만큼 많이 터져서 5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판과 IT 반도체 섹터 한번 보면 일단 DB하이텍 이때 4분기 때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랐다가 급락하고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고 또 내려왔다가 다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7만원 언더에서 이런 것도 실적 1분기 실적 호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심텍 또한 굉장히 높은 구간 같지만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추가로 10% 이상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은 뭔가요? 기판 섹터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향 BH라는 종목이 있는데 과거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했던 종목이 예를 들면 이 박스권을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 최대 매물대까지 도전을 하려는 관성의 구간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H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